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9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글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다른 글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모를 크게 써놓은 모양의 에어쌀 위자, 또 네모를 작게 쓴 모양의 입구자, 또 세로로 길게 써놓은 해일, 가로로 길게 써놓은 말할 왈자, 이 해일자나 말할 할자 위에 삐칠배를 해놓은 흰백 말할 백자, 그리고 그릇의 모양을 나타낸 그릇명, 그릇에 핏방울을 담아놓은 모양의 피혈자, 그리고 병에 마개를 끼워 놓은 끼우라자, 이런 모양의 글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워쌀 위자입니다. 이 글자는 성벽으로 사방을 에워싼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고, 이 글자를 모양을 줄여서 입구자 모양으로 변형되어 쓰기도 합니다. 에워쌀 위자, 그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쓴 글자로는 곤란할 골자가 있네요. 에워쌀 위자 안에 나무 목자를 넣어가지고 사방이 에워싸인 곳에 있는 나무처럼 자라기가 곤란하다 해서 곤란할 곤자라겠고요. 또 에워쌀 위자를 입구자처럼 이렇게 크기를 줄여가지고 쓰는 글자에 고르읍자가 있습니다. 고르읍자 밑에 있는 글자는 무릎마디 절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로 무릎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성으로 에워싸인 경계 안에 사람들이 무릎을 맞댈 정도로 많이 모여 사는 곳이 고을이다. 그래서 고르읍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구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의 입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쳐지면 입, 말하다, 먹다 등으로 쓰이고 또 어떤 모양으로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입구가 말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형자가 있네요. 아래 부분이 걷는 사람인이라고 해서 사람의 인과 같은 뜻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우를 입으로 타이르는 사람이 마지, 즉 형이다 해서 형이라고 하고요. 이름명자는 위에 저녁 숙자를 붙여가지고 저녁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입으로 부르는 게 이름이다 해서 이름명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입구자가 먹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오른쪽 우자가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이게 오른손 우자입니다. 오른손 우자는 쓰는 필순이 이렇게 삐칠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일자를 긋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오른손이 오른쪽에 붙어 있다 해서 오른쪽 우라고 하고요. 또 이 글자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창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향할 향자가 있네요. 향할 향자에 그 입구자를 뺀 나머지 부분이 원래는 이런 뒷면자인데, 뒷면자의 원래 모양은 이와 같이 지붕과 사방에 벽이 있는 지구의 모양, 이게 원래 글자입니다. 여기다가 창문 모양을 입구자를 합쳐가지고 향할 향이라 했는데, 뜻은 따뜻한 남쪽 방향으로 지은 집의 그 방문으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창문을 낸다. 창문이 북쪽을 향한다 해서 향할 향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가 어떤 들어가는 입구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에 골짜기 곡자가 있네요. 위 부분은 그 산등성이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고요. 그래서 산등성이가 겹쳐 갈라진 곳에 입구가 있는 산골짜기다 해서 산골짜기 골자. 그 다음에는 입구자가 돌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 돌석자가 있네요. 윗부분은 원래 언덕엄자를 이렇게 써야 할 거를 좀 변형해 쓴 글자고, 이 글자의 뜻은 언덕 아래에 굴러떨어진 돌덩이 모양을 나타내서 돌석이라고 했습니다. 입구자가 무릎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발족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의대문은 무릎의 모양이고 밑에 부분은 발지자 합쳐가지고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발 모양을 나타낸 발족자입니다. 그 다음에 입구자가 관역의 모양을 나타낸 알지자, 왼쪽 편에 화살시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듯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 해서 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가 물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물건 품자를 보면은 그 많이 쌓여 있는 물건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다음은 해일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속이 꽉 찬 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 합쳐지면은 해라는 뜻, 또 해처럼 밝다, 해처럼 빛난다, 해처럼 따뜻하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해는 날마다 떠서 이 글자가 혼자 쓰일 때는 오늘 내일하는 그 날을 나타내는 그 날일자라고 씁니다. 그리고 달감자, 맛감자라는 이 글자의 생략형으로 쓰는데요. 그 해일자처럼 생긴 바깥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생략하고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트의 모양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해일자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말하러 할자는 모양이 비슷해서 서로 바꾸어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해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밝을 명자가 있네요. 글자는 해와 달을 붙여놓은 글자죠. 그래서 해는 낮에, 달은 밤에 각각 빛을 내기 때문에 밝다. 그래서 밝을 명이라고 하는 글자고, 아침 단자는 해의 모양 밑에 지평선을 그려가지고 해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아침이다. 그래서 아침단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맛감자, 즉 맛있다는 뜻의 글자가 해일자로 이렇게 생략해서 쓰고 있는 글자, 향기향자가 있네요. 향기향자는 원래 모양대로 한 다음에 윗부분이 벼화자고 아랫부분은 맛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뜻은 새로 수확한 벼로 지은 쌀밥이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냄새를 풍긴다. 즉 향기롭다. 그래서 향기향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이 글자가 포트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에 모일해자가 있습니다. 모일해자 윗부분은 모일집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진 것이 한 곳으로 모인다 해서 모일집이라고 하는 글자고, 그 밑에 부분은 떡할 때 쓰는 그 시루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해일자는 솥단지의 모양. 그래서 떡을 칠 때 솥단지와 시루가 이렇게 겹쳐지죠.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이 뜻은 솥과 시루가 겹쳐지듯이 한 군데로 모인다 해서 모일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말할 왈자입니다. 말할 왈자는 입에서 혀를 움직이며 말한다. 여기서 한일자는 혀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죠. 그리고 해일자에서 설명한 것처럼 달감, 맛감자의 생략형으로도 쓰고, 또 해일자와 말할 왈자는 서로 바꾸어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글자가 말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글서자가 있네요. 글서자 윗부분은 붓율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붓을 쓰는 붓이요. 그래서 이 뜻은 말하는 것을 붓으로 적어 놓은 게 글이다 해서 글서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또 맛감자가 생략된 글자로 쓰이는 글자에 맛지자가 있네요. 맛지자의 윗부분은 그 숟가락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뜻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먹을 때 입안의 혀로 느끼는 게 맛이다 해서 맛지자라고 하고, 또 이 글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의 뜻이다 해가지고 뜻지자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흰백자는 흰백이라고도 하고 또 투명할 백이라고도 하고 또 말할 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요. 먼저 해의 빛이 투명하다 해서 해일자 위에 빛일배를 해가지고 해의 빛이 투명하다. 근데 투명한 거를 색깔로 치면은 흰색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흰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말할 왈자로 봐가지고 거기다가 입김 모양의 빛일배를 해가지고 입김이 나가면서 말을 한다 해서 말할 백이라고도 합니다. 원래의 뜻대로 한다면은 해일자 위에다 빛일배를 해가지고 흰백이라고 해야 맞고, 또 말할 왈자 위에 빛일배를 해서 말할 백이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글자들은 실제 쓸 때 흰백, 말할 백의 이 모양에 관계없이 어떤 글자를 쓰든지 간에 흰백, 말할 백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되어서 쓰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가 투명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샘천자가 있습니다. 아래에 물숫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뜻은 그 투명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다 해서 샘천이라고 했고요. 또 배될 박자가 있는데 물수변에 투명하다는 뜻의 쓰이는 백자를 붙여놓은 글자. 이 뜻은 바닥까지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 얕은 물가에 배를 대고 머무른다. 그래서 배될 박이라고도 하고 머무를 박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가 또 희다는 뜻으로 쓰는 글자 관역적자가 있는데요. 이 희다는 뜻의 백자 오른쪽에 국자작자를 합쳐놨습니다. 국자작자는 어떤 동그라미를 그릴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흰색 바탕에 국자 같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게 관역이다 해서 관역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익힐습자 위에 있는 부분이 해의 깃털 모양에서 깃우라고 하는 글자고, 밑에는 흰색을 나타내는 흰 백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뜻은 새가 솜같이 하얀 깃털이 나 있는 어릴 때부터
날기 연습을 한다 해서 연습, 습자라는 뜻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익힐습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할 백이라고 쓰는 글자, 말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일백백자가 있습니다. 한일자 밑에 말한다는 뜻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글자인데 우리가 그 하나에서 100까지 세면 손가락 하나를 구부리며 100이라고 크게 외쳐 말해서 일단락 지어서 일백이라고 해서 일백백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맛백자는 사람 인변에 말할 백자를 합쳐놓은 글자네요. 이 뜻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어른께 말씀드려야 할 사람이 맞이다 해서 맛백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피혈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그릇 명자고 위에 삐칠별이 핏방울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네요. 신에게 바치기 위해 그릇에 담아놓은 그 희생의 피다 해서 피혈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핏방울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반 이상 이렇게 피가 담겨 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아래에 쓸 때는 삐칠별을 생략하고 그릇 명자 모양으로 생략되어 쓰입니다. 이 피혈자가 들어가는 글자 무리중자가 있는데요. 무리중자 위에는 피혈자고 아래 부분은 원래 이 사람인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쭉 합쳐놓은 글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쓴 글자입니다. 한자에서는 같은 모양이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아주 많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핏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다 해서 무리중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다음 그릇명자, 이건 음식을 담는 그릇 모양을 표현한 글자고 또 피혈자의 생략형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그릇의 모양 원형대로 이렇게 쓴 글자, 이거는 더할 익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위에 있는 부분이 물숫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릇에 물을 더한다 해서 더할 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할 온자는 물수변에 오른쪽 윗부분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고요. 밑에 부분은 그런 명자 합쳐가지고 만드는 글자인데 즉 이 글자는 그 목욕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사람이 사방을 가리고 목욕을 할 때 그릇에 있는 물을 데워서 그 물이 따뜻하다 해서 따뜻할 온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이 피혈자를 위에 삐칠뼈를 생략하고 그런 명자처럼 쓰고 있는 글자 만맹자가 있네요. 위에 자식자자고 밑에는 피혈자가 변한 글자지요. 이 뜻은 조상의 핏줄을 이어가는 자식이 맞이다 해서 만맹이라고 하고 또 맹세할 맹자는 위쪽이 해와 달을 이렇게 합쳐놓은 밝을 명자죠. 아래 부분은 피혈자가 생략된 글자. 그래서 뜻은 희생의 피를 나누어 마시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해서 맹세할 맹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끼우라 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이 통이나 병에 마개를 끼워서 막는다 해서 병마개를 뜻하는 그런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병마개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모두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끼운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끼운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중요할 요자가 있네요. 위에는 끼울 아자, 밑에는 여자 여자. 그래가지고 잘록한 모양이 마치 아랫도리에 윗도리를 끼워 놓은 것처럼 보이는 여자의 허리를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허리는 중요하다 해서 지금은 중요할 요자로 쓰고 허리 요자는 몸을 나타내는 그 육다로를 왼쪽에 붙여가지고서 호리요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율자는 윗부분이 끼우라자, 밑에는 나무목자지요. 그래서 나무 위에 매달려서 가시가 끼워 있는 것처럼 덮여 있는 게 밤송이다 해서 밤율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